교육이 병났다. 교육을 고쳐야 나라가 산다. 무슨 병이 났습니까? 인성교육 병이 났어요. 인성교육이 미래를 우리 어린이들의 손자녀들의 살아갈 50년 후 100년 후를 전부 다 병들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람으로 말하면 시한부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내 말이 맞아요. 왜 맞느냐 하면 사람이 암이 커면 위암이다 무슨 암이다 폐암이다 대장암이다 암이 커면요 암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거 잡아먹힐 동안에 한 달이냐 6개월이냐 시한부가 돼요. 우리나라는 교육이 100년 대계인데 사망 100년 전입니다. 이런 말은 우리나라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입니다. 저출산이 2명이 1명을 낳으니까 1.2명인데 뭐 0.2명은 사고 나서 죽고 어려서 죽고 뭐 그렇다 치고 1명이에요. 둘이서 하나예요. 그러면 50년 후면은 인구가 반토막입니다. 5천만이 2,500만 대로 줄어들어요.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이건 교육의 문제요, 의식의 문제요, 인성의 문제요, 우리 사람들의 의식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의 특히 이 학자 나도 학자거든요. 내 학자는 학생이야. 배우는 사람도 학자니까 배운 사람만이 학자가 아니니까 학자들의 목입니다. 나라 큰일 났어요. 이대로 나가면 100년 후 빚이 얼마나 될까요? 한 해에 지금 50조 원씩 늘어납니다. 북한의 1년 예산이에요. 우리가 내버리는 음식 쓰레기가 1년에 30조 원대입니다. 북한 1년에 1조 원 가지면 강냉이를 다 먹어요. 나라 운영 엉망입니다. 그러면 빚이 얼마요 도대체? 10년 후면 500조 원으로 1000조 돼요? 1000조. 10년 후면 1500조 안 되려는가 모르겠어. 100년 후면 얼마 될까요? 1경 5천조, 2경조. 미국의 연간 소득만 나라 없어진다니까. 빚은 지금 국민 1인당 뭐 1억이다 뭐 10억이다 5억이다 할 거 5천만 원이다 할 것 같으면 그때는 국민 1인당 빚이 뭐 몇 배 100배요. 나라 없어집니다. 뭣들 하는가나 모르겠어. 나는 상당히 고민하는 사람이다. 해봤자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알 건 알자. 그리고 사람의 심성이 다 파괴되잖아요. 사람들과 반목이 얼마나 심하고 대립과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은 국정화 논란으로 뭐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왜 싸우라고 난 왜 싸우는가 몰라. 싸우는 거는 달팽이 하나 먹으려고 싸우는데 진짜 가야 할 길은 정부가 하고 국회의원이 하고 학자들이 해야 될 미래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우리 손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는 그냥 파먹고 다 뺏어 처먹는 거예요. 왜 빚을 그렇게 늘릴까요? 안 늘리면 우리가 굶어 죽으니까? 굶어 죽으면 빚을 얻어달라도 살아야지. 살아야 아이들을 키우니까. 그러니까 생계형 의식주 문제로 인한 빚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빚은 안 져도 되는 빚이에요.
대부분 정부 예산이 괜히 길바닥 뜯어 고치는데 뭐 여기 아주 뭐 이상하게 업자들하고 결탁하는데 뭐 그리고 뭐 부패 잡아들이는 게 아니라 부패를 뭐 감싸는데 뇌물 받아 먹기 위해서 지금 조희팔 사건 있잖아요. 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새벽 4시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인성학당이 수업이 없어요. 어디 가서 촬영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거 그런데 돋보기를 쓰고 앉아있네. 왜냐하면 영상 맞추느라고 돋보기를 쓸 게 아니라 이걸 써야 돼. 이걸 써요. 오늘 제가 모자를 썼어요. 모자를 왜 썼을까요? 모자도 괜히 쓴 게 아니에요. 모자 쓴 이유가 있어요. 모자도 이렇게 생긴 모자하고 이거 어제 샀어요. 어제 시장에서 샀어. 이 모자하고 이거는 조금 점잖하고 이거보다 이거는 좀 활달해 보이죠? 스포티해 보이죠? 일부러 이걸 썼어요. 내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해볼까? 대통령이 되려면 3억의 예탁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출마한다면 영세민 대통령 후보예요. 그리고 파산 면책된 남의 돈 쓰고서 못 갚은 신용불량자 대통령 후보자의 웃기는 얘기지. 근데 왜 갑자기 대통령 생각을 했을까요? 갑자기 한 건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면, 만일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자격은 없지만 사람은 누구나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으니까. 나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다면은 나는 정당을 만든다면 손자녀당을 만듭니다. 손자녀당 해보세요. 손자녀당. 손자, 손녀가 살아갈 그 먼 옛날을 위한 할아버지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 당헌 당규를 다 만들죠. 그리고 정치 소견을 다 발표하죠. 모든 것의 순위를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내가 어디다가 두겠습니까? 첫째 안보에다가 둡니다. 안보와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불안한 거는 이건 근본적으로 뭐 문제가 있어요. 아니 뭐 이건 이념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안보는 참 불안합니다. 그리고 현실 어린이들은 전부 다 군대 갑니다. 근데 두고 보세요. 몇 년 후부터 여자도 의무 병역제가 되나? 인구가 줄으니까 군인 숫자가 너무 적어. 북한은 인구가 그렇게 안 주는데 우린 줄어. 북한은 지금 120만인데 우린 60만 아닙니까? 북한은 인구가 늘어요. 2200만, 300만, 400만 하더니 2500만 좀 넘을 거예요. 아마 오히려. 북한은 자, 북한은 아직 의식이 뭐 이 사치가 몸에 안 배서 자식을 그냥 낳는가 봐. 하여튼 북한은 두 명을 낳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나 데이터는 안 봐가지고 조사를 안 해봐서 검색을. 근데 우리는 퍽퍽 줄어나갑니다. 군대 가가지고 1, 2년, 2년씩 아이고 난 우리 손자녀들의 미래, 안보와 안전 그냥 처체자. 아이고 나 걱정돼. 그리고 교육을 개혁해야 됩니다. 교육 다 뜯어고쳐야 돼요. 아니 솔직히 지금부터 아이들을 취직시키기 위한 취직 공부를 시키면 평생 살아갈 직장 못 구할까요? 그런데 뭔 교육이라는 게 시키면 시킬수록 직장이 안 돼. 그거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거 참 정말 그 귀신이 고칼 노릇이요. 돈은 점점 더 들어가는데 괜히 손님도 없는데 빵집 가게 차려놓고 인테리어만 빵빵 그냥 맨날 인테리어만 하는 격이요. 자꾸 원가만 오니까 나중에 뭐 3억 들어가지고 만드는 인테리어 빵가게가 3천만 원에도 누가 권리금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내버리는 거지 뭐. 만기됐으니까 용도 폐기됐으니까 장가를 가나 시집을 가나. 이건 무슨 취직이 됐어야지 뭘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 취직이 사람이 먹고 사는데요. 1인당 3, 40만 원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냥 살아요. 내가 그걸 알아요. 최하 자금. 그것이 5명, 10명 모이면 200, 300이면 산다는 얘기예요. 한 가족이. 1인당 평균 별거 아니에요. 50만 원 정도 5가정이면 250만 원? 250만 원 가지면 살아요. 혼자 50만 원 가지면 좀 힘들지만. 근데 형편없지. 그런데 500만 원짜리가 아니면 취직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전공이 아니면 또 맞지도 않고. 첫째는 아이들이 너무 아주 곱게 커가지고 이 거친 세상에 나가 적응을 못해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는데 아이들이 병납니다. 비행기 징글 몸소리나. 이제 걔들은 이제 비행기 병이 없어져요. 이제 어려서 타봤기 때문에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비행기 1시간을 10시간을 못 타, 20시간을 못 타. 생겨요. 근데 참 이 비행기 다시는 안 타고 싶어. 다시는 안 타고 싶어. 그러면 신문명, 신세계, 새로운 환경, 새로운 학문, 새로운 일터. 엄마 품, 그럼 뱃속에서 나오지 말아야지. 엄마 품이 제일 따뜻한데. 아, 태내에 있으면 얼마나 온도 맞고 자동으로 먹을 것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먹을 거 공급되고, 세상에 나오면 바람이 불고 햇빛이 불고 방이 춥고 덥고 이불이라고 그러는 거 가가지고 탔는데 어떻게 내장만 합니까? 태반만 합니까? 세상은 참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이상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건드리면 그냥 벌벌벌벌 떨어. 건드려서 맞고 뭐 부서지고 무릎도 깨지고 뭐 이렇게 해서 어제 미소가 전화가 왔어. 미소가 전화 와서 학교에 머시매 하나가 상당히 괴롭힌답니다. 그래서 학교에 신고를 했대요, 걔를. 그건 처음이 아니고 늘 그랬는데. 근데 걔가 얼마나 괴롭히는가, 심지어는 성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이 희롱성 발언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 신고를 하고서 애가 아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애들한테 그렇게 한대요. 그 여러 애들한테 그거를 같이 해서 신고를 했는데 집에 와서 그 괴로움을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얘를 혼내켰다는 거예요. 미소를. 아이고, 그걸 이제 나한테 이르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나를 왜 혼내키냐고 퍽퍽 우는 거예요, 전화로. 야, 그것이 내 손녀딸이다. 내가 어제 새삼 느꼈네. 아빠가 아이고, 그놈 자식 그거 아빠가 한번 쫓아가 볼까? 그렇게 하고 막 쫓아가서 선생님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은 아마 미소가 좋았을 건데 왜 또 걔를 혼내켰어? 난 지금 이해가 안 가. 네가 됐으니까 그러냐 뭐 이랬는가? 난 모르니까 어떻게 혼내켰는가? 뭐 우느라고 뭐 이놈 자식. 그런데 걔가 아빠가 하여튼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갔대. 그리고 자기 혼자 지금 집에 있대. 공부할 게 있어서. 저녁에 이제 어두워졌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나한테 이르는 거지. 이것이 할아버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부처님이고 이것이 아빠가 그렇게 할 때 그만이지 뭐 끝이지 뭐. 아빠가 그러는데 어떡할 거야. 그것보다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아빠가요 할아버지 그러고서 우는 거예요. 그건 좋은 현상입니다. 그 구도가 좋은 현상인데 애들이 그런 게 있어도 이야기하면 전화를 어디 합니까? 그건 아직 덜 손자예요. 덜 손녀야 덜 손녀.
아, 참, 근데 참 소리도 엊그저께 전화 왔대. 소리는 전화 와가지고, 할아버지, 그, 성심당 있는데 어떻게 가는 거예요? 걔가 성심당 골목에를 친구들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언제 가려고 그러냐니까, 토요일 날 가려고 해. 야, 이놈의 자식아, 토요일 날 인성학당 하는 거 어딜 가? 이제 그전 같으면 안 돼! 그랬을 텐데, 저놈 인성학당 뭐 안 오니까, 아유,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유, 내가 토요일 날 소리가 인성학당 안 오고 성심당을 간다. 하여간 할아버지한테 길을 물어. 걔는 토요일 날 인성학당 안 오면 할아버지한테 야단 맞고 뭐 미안하고 할아버지가 저를 이뻐하고 그러는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애들이요. 그래서 예쁜 거예요. 그런 머리를 굴리고 어쩌고 그러면 그거는 벌써 멋대가리가 없는 게요. 이제 큰 거예요, 큰 거. 이렇게 그거 울고 그러는 것이 그 매력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미소야, 내일 아빠랑 만나거든. 너도 내일 올 거니? 오늘 고북저수 쪽에 가거든요. 너도 올 거니?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뭐라고 할게. 뭐라고 한다고 내가 내 말이 통하겠어요? 근데 내 말을 듣는 것도 있어요. 닭고기, 치킨 뭐 이런 거나 치킨을 일주일에 한 마리씩 먹여라. 아, 대한민국에 치킨 안 먹는 애들이 어디 있느냐? 아, 피자 같은 그런 거 먹어야 뭐죠? 아, 피자도 먹여라. 피자도 일주일에 하나 먹이고 햄버거도 먹이고. 아니, 완전히 너무 먹이면 안 되지만 그런 게 아이들이 먹고 싶지. 골고루 먹여야지. 그러니까 피자, 닭도 잘 사 먹이고 뭐 그런. 내 말 들을 건 들어요. 들을 건 들어. 하여튼 지금 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심각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을 한마디로 진단하라면 암이 아니라 암은 암인데 성암입니다. 인성암. 인성에 대해 암이. 인성공부, 인성교육, 인성강사, 인증자격, 지금 인성이 난립니다. 아이고. 그 내가 인성교육하면 가슴이 덜컹해요. 야, 저기 나한테 국가적, 시대적, 이 양심적 사명이 나한테 있는데 나는요, 사람이 왜 그럴까에 대하여 소크라테스고 나는 발꾸락됐어요. 많이 공부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잠 안 자고, 예, 연구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나는 발가락 테스라니까. 소크라테스는 못 따라가도 공부 많이 한 사람. 근데 이 인성교육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책을 쓰고 보니까 6권을 쓴 거예요. 저기 책이 있어요. 그러고서 이 인성학당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인성에 대한 것을 내가 공부를 하는가, 별 생각을 다 하는. 그러다가 저기 똑바로 저 위에 하얀 게 2개 보여요? 밑에? 거기 이제 인성학당 사업자 등록도 갖다 줘. 저기 뭐 액자를 어제 2개 사다 저렇게 액자에다 넣어놓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은 뭘 합니까? 예, 인성교육 지침서를 인성교육용 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 책은 어떻게 쓰나요? 책 쓰는 거는 나한테 와서 배우면 돼요. 대학 교수한테 가서 이거 못 배워. 오래 걸려. 4년 국문학과 다녀야 돼요. 나한테 오면 4주면은 책 써요. 어린이들은 뭐 4개월, 4년이면 책 쓰게 만들고, 어른들은 4주면은 한 달이면은 책을 어떻게 쓴다는 걸 딱 알 수 있어. 내가 지금 뭐를 쓰느냐? 인성학 교과서를 씁니다. 인성교육용, 인성교육용 이거 빠졌네. 인성교육용, 인성교육용. 네. 내가 지금 쓰는 책이 이 책입니다. 인성교육용
인성학 교과서. 내가 인성교육을 개략적으로 독서형으로 구술체로 쓴 것은 6권이 있습니다. 저기 저 사업자 등록 밑에 저 2층으로 되어 있는 앞층 말고 뒤층에 책장 안에 앞층에는 전 정신문화연구실이군요. 그 뒤층에 쌓여 있어요. 6권을 썼어요. 근데 저 책이 안 나와. 저게 돈이 한 돈 1,000만 원, 500만 원 있으면 저 책을 만들겠는데 내 돈이지 자비 제작이 많거든요. 저거를 책이 5권인가 이상일 것 같으면은 책 도매상에서 받아줍니다. 한 권은 안 받아줘요. 6권이니까 내 책은 내가 자비 제작해도 유통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5권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늘 이건 유통 자격을 갖춰야 돼. 한 권 써가지고 저 책 도매상에 갖다 이거 좀 소매상에 뿌려주시 아무도 안 뿌려요. 그래서 5권을 써야 되는 거예요. 5권, 6권짜리죠. 6권짜리 제자가 하나 추가해서. 근데 저것이 책도 못 나왔지만 인성교육진흥법이 나와가지고 뭐 인성지도사 뭐 어쩌고 인성교육 교재 뭐 이런 게 보면 전부 다 심리 테스트 그런 거밖에 없고 아이고 이거 인성학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인성학 교재를 내가 만들기 시작을 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몇 년을 그런 거잖아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 책을 지금 만들어요. 가만히 있어봐. 그걸 지금 안 열어놓고 있구만. 안 열어놓고 있어. 지금 열어놓은 거는 이건 인성학 목차를 열어놨거든요. 내가 쓴 책 인성학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거 지금 가저번 나온 거. 그리고 지금 이거는 설계도입니다. 이걸 모르면 책을 못 써요. 그냥 가가지고 허우적거려서는 수영을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기본이 있어요. 기본 자세가. 수영이나 건축이나 책이나. 지금 이 책을 뭐라면 제목을 걸고 주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인성 초옥론 51개 목차를 만들었잖아요. 이걸 만드는 이게 책 만드는 거예요. 책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제목을 다 달았잖아요. 그리고 또 제1편 이 인성학 교과서 인성교육용 인성학 교과서 심화학습 45개 목차를 또 만들어. 그래서 이 소제목을 이렇게 다 달아서 설계가 이제 인성학이 끝난 겁니다. 자, 51개, 45개, 96개 주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96개 주제가 한 주제에 4페이지씩 책이라는 게 이렇게 어떠한 그냥 집에 아무렇게나 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설계도 맨날 정확하게 그게 맞아야 돼. 수평이 맞고 그걸 뭐라 그래? 한국말로 구도로가나 일본말로 오가네라 그러는데 이렇게 오가네가 맞고 탁 수평이 맞고 오가네가 맞고 바닥이 맞고 평면이 맞고 이게 맞아서 올라가야 돼. 이게 책은 이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2편 정체학 또 3편 또 스승학 내가 쓴 책에 대한 거를 이제 교재로 만드는 거죠. 5편 여성학 그리고 6편은 제6 미래편이에요. 손자녀당 대통령 출마 선언자 자문 18개 목차. 내가 대통령 그 대통령 얘기 되냐는 게 아니에요. 이 머릿속에 얘기 내 있어요.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성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당명은 손자녀당이요. 그래서 손자녀 미래학 과정을 가르쳐야 돼. 이거를 이렇게 설계를 해보니까 총 1032페이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책 이름, 주제 항목수가 258개.
258개를 4면씩 할 것 같으면 1032쪽. 각 책은 인성학 총론이 204쪽, 심화학습이 180쪽. 나머지는 정치학 18주제에 72, 72, 72, 72, 72 해서 합계가 1032쪽이에요. 여기에서 오늘 제가 하려는 말은 손자녀당 대통령 출마. 내가 출마하고 싶다니까 진짜 그냥 확 그냥 내가 대통령에 출마를 하려면 공직선거 관리법에 보면 무슨 3억이 있어야 돼. 3억이 3억. 그걸 들고 다니는 명함을 새겨가지고 제 19대 대통령 후보 대통령 출마하려고 그러는 데서 다니면서 뭐 이렇게 쪽지도 가게 다니고 명함 가게 다니면서 3,500명이나 뭐 몇 명이더라. 그 있어요 법에 1,000명이고 뭐 10,000명이고 그들의 추천을 받아야 돼. 추천을. 그리고 3억에 20% 6천만 원 6천만 원 예비 후보 등록하는데 보증금을 갖다 걸어야 돼. 그런데 대통령을 출마했다가 말하자면 유권자가 2천만인데 300만 표 2천만이라고 치면 15%죠. 15%를 득표하지 못하면 3억을 떼입니다. 15% 이상 득표를 하면 3억은 도로 내줘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 3억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도 더러워서 출마를 하면 아주 전형적인 별 걸레가다. 저 미국의 트럼프는 부자지 참. 그건 욕쟁인데 나는 경제 거지니까 기초수급 생활자가 대통령을 출마를 했다. 뭐 나는요 아주 그냥 들춰보면 냄새가 나. 뭐 김구라 부인이 뭐 자동차 뭐 벌금 딱지 뭐 이런 것이 뭐 40만 원씩 이렇게 된다고. 내가 그래 내가 뭐 하나 하여튼 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무슨 주민세는 내가 없네요. 근데 과거 주민세 뭐 건강보험도 과거 거 뭐 자동차 위반 딱지 지금도 서부경찰서에서 14만 원을 내래. 또 동부경찰서에서는 벌써 그 15년 전에 없어진 차를 영치하겠다고 뺏겠다고 뭐 이런 것도 오고 아이고 내가 그리고 뭐 집도 원룸이고 대통령 출마한다 개가 웃고 소가 웃을 노릇이지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론은 알아요. 그리고 양심은 내가 있어요. 양심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 내가 손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18개 대통령 출마 의지가 담긴 왜 그러면 인성 교육 책이니까 국가 지도자는 할아버지는 근데요 내 나이는 전부 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나보다 나이가 아래잖아. 이 나이 되도록 뭐 했느냐고. 누구는 대통령이 됐는데 아니 조이파리는 4조 원을 사기를 쳤는데 근데 난 조이파리도 안 부럽고 박근혜 대통령도 안 부러워요. 아니 내가 대통령이 뭐 합니까? 미래가 없는데 손자녀들이 살 세상이 아득한데 수렁창이야. 피바다야 그야말따나. 폭탄 불안 아이들 전부 다 학교에 끌어다가 세금 갖다가 학교를 짓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애들 전부 다 그냥 유황불 같은 지옥의 벼랑으로 그냥 대학교 다 하루 가면 다 글로 떨어지잖아. 다 글로 떨어져 다. 네 집 애들 따질 것도 없이 전부 다 직장이 없어요. 직장 있는 애들 몇 대입니까? 그리고 직장에 간 아이들이 전부 다 불안합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평생을 있을 건지 못 있을 건지.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살게. 아이들이 살으려면 절대적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어야 돼. 사람을.
사람을 만드는데 뭔 사람을 만납니까? 영어 단어 외는 사람이 아니래. 절대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돈을 퍼붓게끔 정부가 하고 있어요. 이거 가정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이거 안 하면 네 장래 없다는 거예요. 네 아들, 딸 장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속아가지고 방송이 다 그랬지. 방송은요. 정보 비유 맞추려면 광고를 많이 줘요. 방송 저 다 믿을 게 아니에요. 방송에 비판하면 방송국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광고가 안 나오니까. 내 말이 이제 너무 극단 논리지만 방송을 다 믿지 말아라. 방송에서 교과서 국정화에 막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고 절대 안 된다고 막 그냥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악인이여, 국가의 적이여. 적입니까? 꼭은 아니요. 적일 수도 있겠지. 적색분자. 그것이 무슨 종북 세력도 그 속에 있겠지. 그런데 그걸 해야 된다고. 이제 국정화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4대강이 됐든 무엇이 됐든 막 박수를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완용인 수도 있고 그게 친일인 수도 있고 박재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을사오적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기국회가 지금 끝났나? 끝났네. 정기국회가 9월 정기국회가 이제 예산국회가 바로 열리는데 내년 예산이 뭐 400조 원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 빚이 50조 원 60조 원 들었어요. 이렇게 빚을 많이 지면은 미래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부의 발목 잡는 사람입니까? 적색분자입니까? 악당입니까? 국가의 적입니까? 저런 놈이 국회의원 하면 나라가 망합니까? 그런 면이 있지. 대통령을 협조해야죠. 대통령을 돕고 정부를 도와서 해야죠. 그런가 할 것 같으면 나처럼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라도 빚을 50조를 거꾸로 갚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월급 말이야. 지금 국민 평균 월급이 얼마요? 평균 월급에 맞추고 퇴직자들 그 공무원연금법 그러더니 또 요즘 시들한데 아니 받은 사람은 받게 두어. 결정난 사람은 이미 한 달에 400만 원 가까이 공무원 한 사람들 400만 원 가까이 나오잖아요. 매월 사면 두뇌가 그 공무원 한 사람들은 매월 죽을 때까지 800만 원씩 나오잖아요. 이게 다 나라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왜? 나라를 위해 정부에서 일하느라고 고생했다고. 고생했지. 어떤 놈 고생 안 했어? 치킨집 한 사람은 고생 안 했느냐고. 4만 원 얼마죠? 늙어 뻗어지면 20만 원 주지. 20만 원. 20만 원 왜 주는데? 그 20만 원 주지 말고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무원 되는 사람, 현재 공무원에 있는 사람, 앞으로 미래를 빨리 준비하라고. 응? 연금을 반으로 줄인다든가 3분의 1로 줄인다든가. 솔직히 노인 되면요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뒤집어 쓰게 살아요. 그거 400만 원씩 안 퍼줘도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들 전부 다 해외여행 그 사람들이요. 두뇌가 800만 원씩 한 달에 들어오는데 뭘. 800만 원. 두 달에 석 달에 한 번씩 외국에 가서 2주일 뭐 석주일 있는 거 동남아는 또 싸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뭐 외식. 아이고 참말로. 그러는데 우리 손자녀가 다 절단나는 거요. 빚으로. 아니 국가 예산 그렇게 늘려야 됩니까? 늘려야지. 늘릴 수 있으면 뭘로 늘리냐. 빚 갚는 데는 늘려야지. 우선 빚을. 그리고 먹고 사는 데는 늘려야지. 안보 안전에는 늘려야지. 근데 뭐 하는데 그렇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뭐 잘한 것이 뭐 있다 없다 공과 얘기하는데 내가 딱 잘한 거 얘기할게요. 박 대통령이 가장 잘한 거 하나만 딱 꼽으라면 다 몰라. 나만 알아. 근검 절약 정치입니다. 근검. 요즘 근검은 없어. 뭐 이상한 것만 들고 나와가지고. 박 대통령 중 국사교과서에서 내가 쓰라고 할 것 같으면요.
박 대통령의 치적, 첫째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러면서 우리 국가가 부강할 수 있는 근면 정신을 가르쳤어요. 절약 정신을 가르쳤어요. 절약 정신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고, 일회용 그릇들이 그냥 뭐 기물상에 가면, 그래 그 쓰레기로 나가는 게, 앞에 말했죠. 음식 쓰레기가 이건 뭐 정신들이 전부 다 빠졌어. 그게 인성교육이에요. 그것이 나라가 병났다, 다 죽어간다, 암 걸렸다, 무슨 암이냐, 인성암이다. 이게 인성암. 인성암이 걸려가지고 교육,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요, 여기다 이제 18개 대통령 출마 공약, 정책 공약을 내가 그걸 학문이야, 학문. 인성에서 이게 다 하고, 앞에 인성학이니 뭐 정치학이니 스승학이니 다 하고,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다 인성에, 가령 누군가가 완성된 인성의 어른이 지도자가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대통령 후보자의 정책 공약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내가 하는 거예요. 여기다 쓸 거예요. 안보다, 또 안전이다, 또 교육이다, 경제다, 절약이다, 미래를 내려보는 손자녀들이 좋은 방법의 나라 경영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인성암을 치료하고 인성교육에, 이게 인성교육용 교과서니까요. 병든 나라, 미래가 없어질까 걱정되는 이 나라를 살리자. 무엇으로 살립니까? 교육 정책 바꿔서 교육으로 살리고, 인성교육 확대해서 인성암을 퇴치하고, 인성교육용 교재, 이거 나오거든. 많이 사봐야 되는데, 뭐 작가가 무슨 사복일바라고 책 들어놓는다. 그건 사업가요. 근데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건 참 종을 안 치는 건데 종을 쳤네요.